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국 사공자에 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공자 그러면 전국 시대에 뛰어난 활약을 했던, 진나라와 맞서서 뛰어난 활약을 했던 4명의 공자를 얘기합니다. 이 공자라고 하면 이제 왕자급의 왕은 되지 못했고 왕자급의 어떤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사공자, 전국 시대에 진나라가 이제 육국을 압박을 할 때 이 사공자가 맹활약을 해서 그들의 흐름을 잠시나마 막았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군 또는 전국 사공자라고 합니다. 맹상군,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 다 유명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성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오늘은 주로 맹상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맹상군은 제나라 사람이고요. 평원군은 이제 조나라 사람이고요. 신릉군은 위나라 사람이고요. 춘신군은 초나라 사람입니다. 이제 이들이 각각 활약을 하는데 시대상으로 보면 맹상군이 한 시대 정도, 한 시대나 한 시대 반 정도 앞선 인물이고요.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은 이제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그리고 마지막 진나라의 그 압박을 맞서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이제 집에 식객들이 거의 한 3,000명 정도 식객들을 거느리는 그런 이제 인재를 이들이 양성을 해서 그 인재들을 필요한 적재적소에 공급을 했던, 자기들 나라에 공급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제 이들이 집에서 이제 거느리고 있었던 식객이 뭐 3,000명 정도라고 통상 많다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 정도의 식객을 자기 집에 이제 모셔다 놓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면서 또 그들에게 이제 나라에 필요할 때마다 인재를 불러 쓰는 그런 인재 풀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 표를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이 표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위쪽은 이제 진나라죠. 진나라가 압박해 들어오는 진나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상항, 장의, 절이자, 간무, 양우, 범저, 여부리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이사로 이루어지는 화려한 진영을 갖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맞서서 이제 상항 이후에 진나라가 대대적인 개혁에 성공을 해서 진나라는 나머지 육국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합종에 성공했었던 사람이 바로 소진이죠. 그래서 소진 때 1차 합종을 성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진나라가 내려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맹상군이 2차 합종을 하는데요. 맹상군이 한 20여 년 맹활약을 하면서, 물론 이제 맹상군이 이제 정치적 우여곡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20여 년 하면서 이제 한나라와 위나라를 대동을 하고 진나라를 공격을 했던, 그래서 2차 합종을 이뤘던 사람이 맹상군입니다. 이때도 이제 맹상군이 활약할 때 잠시 진나라를 진나라의 그 힘을 막았던 그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국시대 막판에 들어오면 이쪽에 이제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이 이제 각각 조나라, 위나라, 이제 초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각각의 책사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들이 합종을 해가지고 이제 진나라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잠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나라가 내려오는 그런 힘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끝내는 이제 진나라 앞에 다 굴복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때 진나라의 이제 상항 이후에 뛰어난 인재들이 계속해서 진나라에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많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오게 되죠. 여기 간무 같은 경우도 또 양우는 이제 진나라 사람이죠. 범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범저, 여부리, 또 뭐 거슬러 올라가면 장의, 상항 다 외지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진나라에 들어가서 통일의 결정적인 역할들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사군 또 사공자를 다룰 때 눈여겨봐야 되는 사람이 이제 범저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범저라고 하는 사람은 위나라 사람이에요. 특별히 위나라 개인적으로만 보자면 이제 위나라가 전국 시대의 어떤 인재 생산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작 자기네 나라는 인재를 다 포함하지 못하고 뛰어난 인재들을 다
이제 외국으로 보내는, 다른 나라로 보내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위나라 역시 이 범저도 위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에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합니다. 이 범저가. 그때 범저의 머리에서 나온 계책이 원교, 근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 나라와는 이제 화친을 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나라를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범저가 통일의 비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우, 그 당대에 이제 소양왕의 외삼촌으로서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양우를 몰아내고 자기가 이제 국정을 책임지게 되고 소양왕의 신임을 받습니다.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소양왕은 진시황의 이제 증조할아버지거든요. 증조할아버지인데 그 소양왕의 아들 또 그 손자 일찍 죽어요. 3년 또는 한 이제 1년밖에 왕위를 못하고 금방 진시황의 왕위를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소양왕이 연도를 보면 기원전 306년에서 251년까지 이렇게 보면 55년 동안 길게 왕위에 재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양왕 때 활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리자 간무, 양우, 범저, 그 다음에 요 둘 사이에 백기라는 인물, 아주 무시무시한 인물이죠. 전국시대에 아주 군신, 또는 이 사람이 나타나면 육국이 벌벌벌 떠는, 말 그대로 호랑이 같은 그런 전신인 백기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소양왕 시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했었고, 이런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소양왕이 거의 이제 통일에 다가서는, 거의 조금만 더 어떻게 좀 잘하면 통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통일의 가능성을 진나라가 보게 됩니다. 그 통일의 가능성을 보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범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범저 또는 범수라고 하는데요. 범저 또는 범수라고 하는데요. 이 범저라는 인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교, 근공의 그런 전략을 내세워서 통일 전쟁을 복잡한 양상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진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전략을 단순화시켜서 이제 한 나라부터 차례 무너뜨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통일을 완성하게, 진시황 때 통일을 완성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맹상군을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 맹상군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맹상군은 이 세 공자보다 약 한 연도를 보게 되면 25년 정도 앞선, 30년 정도 앞섰고, 이 맹상군은 그 당시에 진나라가 막 밀고 내려오는 그런 시기에 이제 진나라의 어떤 그 내려오는 추세들을 약간 방어하면서 2차 합종을 이뤄내고 오히려 진나라를 공격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맹상군입니다. 맹상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명불허전이다라고 하는 말이 맹상군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이름이 전에 내려오는 이름이 허세가 아니다. 이름 전에 내려오는 대로 들었던 바 맹상군이 상당히 유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값 한다 말은 이런 이제 사자성어가 바로 이제 명불허전인데, 이제 이 맹상군을 두고 사마천이 쓴 말입니다. 맹상군은 전국 사공자가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이제 전문입니다. 전씨 집안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전영인데, 아버지 전영은 제나라 선왕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리고 이 전영에게는 4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맹상군입니다. 그러니까 맹상군은 이제 사실은 4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것도 처첩 중에서도 이렇게 끼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하찮은 신분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맹상군의 아버지가 여기 전영이 이제 어떤 여자랑 이제 아주 보잘것없는 여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날짜를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5월 5일 비슷하게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제나라의 어떤 그런 속설에는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는 이제 집에 문설주까지 아이가 키가 자라게 되면 부모를 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미신 같은 속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를 내치면서 이 맹상군 아버지가 아이를 죽여라
죽여라, 키우지 말아라. 이 아이는 집안에 화가 될 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쫓아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죽었거니 하고 이제 잊어버렸었는데 어느 날 그 엄마가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화를 내죠. 어찌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는가?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이제 이 맹상군 전문의 아주 남다른 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아버지가 어찌 이 아이를 죽이지 않았는가? 라고 말했더니 쭈삣쭈삣하는 엄마를 제치고 이 아이가 말을 합니다. 어찌 자기 자식을 죽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몰라서 묻느냐? 내 생일인 5월 5일에 태어난 아이가 문설주까지 자라게 되면, 문설주 높이까지 자라게 되면 부모를 죽인다는 것을 넌 듣지 못하였느냐? 그랬더니 아주 이 아이가 당돌하게 말합니다. 어찌 사람의 목숨과 운명을 그까지 미신에 근거해서 이제 채우려 합니까? 좌우합니까? 그러면 제 키보다 만약에 그게 두려우시면 제 키보다 문설주를 더 높이 고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평생 문설주보다 높이 자라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당돌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하는 것이 아버지가 듣기에도 참 되게 그렇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하자. 사기열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만하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아이를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사마천 사기열전에 이제 맹상군 열전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저도 이 내용을 읽을 때 잘 언뜻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커가지고 좀 청년이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손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현손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현손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그거 마땅히 호칭이 없거든요. 그거야 모르겠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말을 묻느냐라고 이제 아버지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천상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얘기가 전개되는데 저도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한참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왜 젊은 맹상군이 젊은 전문이 왜 아버지한테 이 말을 물어봤을까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이 말은 이제 집안에 당시에 이제 아버지의 집안에 굉장히 많은 식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족도 있고 첩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있는데 사실은 조금 대대를 지나고 나면 그들은 사실은 널리 보면 전혀 남남이란 말이죠. 전혀 남남이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몇 대만 진행되면 상관없는 사람이 될 터인데 그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고 사실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인재들이 넘쳐나고 지금 어디로 갈 줄 몰라 하는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식객으로 딱 받아서 대접하는 것이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고 딱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들으니까 이건 전상이 들으니까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그런 식객들을 대접하고 인재를 모으는 일을 이제 이 어린 맹상군에게 맡기게 되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실력 발휘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또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식객으로 전시 집안의 가문에 이제 드나드는 거죠. 드나들면서 그야말로 이제 수많은 인재들을 키우는 양성소가 되고 이게 이제 이 맹상군의 이 모습, 그러니까 3,000명이나 되는 식객들을 이제 그 맹상군 집에 맹상군이 거둬들이면서 집안의 대소사를 챙겨주고 일들을 잘 돌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보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게 하나의 인재풀이죠. 그래서 나라에서 누군가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에 적절한 인물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식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때만 되면 조정에 출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사공자들이 사공자들이 이제 수많은 인재들을 같이 모아서 그들의 나라의 인력풀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진나라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진나라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을 했었고
그래서 나라의 힘을 키우는데 전력을, 나라의 구조와 나라의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에 전력을 했고, 그것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강한 나라가 됐지만, 나머지 나라는 나라 자체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사실은 임기응변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나라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실은 기회가 없었다는 것보다 기회 있었지만 제도를 잡지 못했고, 진나라처럼 어떤 개혁을 일관성 있게 계속 이제 왕들마다 일관성 있게 밀고 내려가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나라의 공격에 맞서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이제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인재들을 다 모으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좀 한계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어린 그런 맹상군이 굉장히 똑똑했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식객들을 모아서 나라의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후위로 도모하는 것이 낫겠지 않느냐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 사공자의 모델이 처음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얘가 보통 똑똑한 아이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 39명의 다른 아이 자식들을 제치고 이 아이한테 모든 이제 후계자로 삼고 모든 것을 다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했으면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40명의 전씨 집안의 40명의 처첩 출신도 아닌 천한 여인의 출신으로서 40명 중에 하나로 머물렀을 뻔했던 이 아이가 이제 일약 명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그리고 화려하게 이제 제 나라와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맹상군이 이렇게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제 식객들을 양성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인재를 양성하고 대접을 했느냐, 좀 자세하게 보면, 자, 이 사람은 우선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비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무엇든지 간에 조그만 다른 사람과 이제 구분되는 조금만의 어떤 그런 재주만 있어도 이 사람은 바로 식객으로 대접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인재들을 가령 이제 뭐 하다못해 이제 다구는 소리만 잘 때, 실제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당신은 뭐가 잘합니까? 그랬는데 다구는 소리를 잘 낸대요. 근데 우리 같으면 뭐 그같이 무슨 재주로 여기겠는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맹상군 집에서 식객으로 모든 것을 다 대접을 받고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또 어느 날인가는 이제 맹상군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도둑이 찾아와요. 자기가 도둑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맹상군은 그 도둑도 이제 맞아들이게 됩니다. 하여튼 남과 조금 다른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다 맹상군의 집에 오면 이제 식객으로 대접을 받게 되고, 언제든지 또 나라를 위해서 출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로 이제 맹상군 집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그림에 보면 이제 여기는 맹상군 그 유적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맹상군이 기원전 279년도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2300년 정도의 오래된 사람인데, 지금도 이제 맹상군의 집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후에 사마천이 이제 자기가 이 책을 쓰면서 맹상군 집을 가봤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사마천도. 자, 아무튼 이 맹상군이 인재를 양성하는데 3등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식사와 가마와 집안의 대소사까지 꼼꼼하게 그 식객들의 대소사까지 챙겨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은 그 열전에 보면 이제 어떤 식객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그 병풍 뒤에는 이제 어떤 이제 그 보좌관이 하나 배치시켜 놓고 그 사람과 대화의 내용을 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대화 내용을 나중에 잊어버릴까봐 다 기록을 하고 그 사람에 관해서 꼼꼼하게 체크하는 그런 또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너무 이제 있고, 요것도 아주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손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손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맹상군이 볼 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미리 그 사람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맹상군이 보낸 선물이 그 집안에 먼저 도착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 식객들로 하여금 감격하게 감동시키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상군이 얼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3,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양성을 하니까, 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 3,000명 정도 되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이 돈을 마련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왔는데, 투덜이 식객이에요. 제가 이름을 그냥 투덜이 식객이라고 붙였는데, 풍한이라는 사람이
예, 어느 날 찾아옵니다. 여기 이제 요거는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죠. 20세기 초에 이제 근대 중국의 작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에게 이 풍안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중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마음속에 많이 박혀 있는 인물 같아요. 맹상궁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이제 딱 왔는데 큰 칼을 하나 탁 차고 항상 이런 모습으로 다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다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별로 이렇게 보니까 아주 투덜이에요. 불평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밥을 대접을 하면 왜 나는 오늘 생선 반찬이 안 나오냐? 라고 투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자기가 멀리 가려고 할 때, 왜 나한테는 수레를 또 안 주느냐? 다른 사람은 수레를 주면서, 나를 안 내준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맹상궁이 잘 이제 들어주다가 또 한계가 있겠죠. 이 사람이 계속 투덜거리니까.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와가지고는 이거 뭐 은근히 협박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 장검아, 이게 자기 내 칼을 들고 내 장검아 돌아갈까? 이래서는 우리 가족도 문명을 살리겠다라고 투덜투덜거리는 이제 투덜이 식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맹상군이 이 사람을 이제 식객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용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객 돌볼 비용을 기본적으로 맹상군은 어디서 이제 대접을 공급을 받고 있었냐면 자기의 영지 설당이 있었어요. 지금의 산둥성 통저우라는 곳인데 그 설 지역의 사람들에게 자기 영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 이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식객들을 이제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양성을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농사가 잘 지어지고 그 지역의 경제가 괜찮을 때는 그런 대로 이제 이자가 잘 들어와서 그 이자로 운영을 했는데, 언젠가는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 들으니까 이제 당연히 농민들이 돈을 갚지 못하죠. 그래가지고 그 이자 받는 것이 이제 수입이 이제 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객을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갈래?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 투덜이 식객인 풍안이 나섭니다. 내가 할게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 돈을 받아오겠다고 그렇게 나섭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이 사람 장검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건들건들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돈을 받아오는 데는 네가 꽤 위협도 하면서 네가 좀 잘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풍안을 보냅니다. 풍안을 보내기로 할 때 보낼 때 풍안이 맹상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빚을 받아 돌아올 때 무엇을 사올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상군이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래서 이곳에 없는 것을 사가지고 오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필요 없는 거, 이곳에 당신이 봐서 뭔가 필요할 만한 것을 이제 가져오라 이런 식으로 사오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설당에 가가지고 이 풍안이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잔치를 열어줍니다. 가자마자 잔치를 크게 열어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으니까 이제 맹상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빚을 받으러 올 줄 알았더니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자, 맹상군에게 이제 돈을 빌려간 사람이나 또는 그런 사람이 다 모이겠죠. 이 사람이 자, 이자 낼 수 있는 사람은 자, 당신들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갚을 내가 기한만 인정시켜주면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으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문서를 가져라고 해놓고 그 문서를 다 연기를 시켜줍니다. 먼저 이제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새로운 차용증서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해서 아예 지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낼 수 없는 사람들의 차용증서는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좋은 거죠. 이때에 풍안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맹상군에 대해서는 오해도 좀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맹상군께서 돈을 빌려준 것은 생계가 어려운 여러분들이 좀 자활할 수 있도록, 본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실은 맹상군이 도와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자를 받는 것은 왜 받았냐면, 당신들도 알다시피 맹상군은 지금 수도에서 수많은 인재들을 식객으로 받아들여서 양성하고 있지 않소. 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니까 당신들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오. 그리고 맹상군께서 당신들이 흉년에 고생하는 걸 알고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이제 기한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사람은 연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돈을 아예 갚지 못할 사람은 아예 그냥 다 탕감해 주셨으니까 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맹상군의 애를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나중에 맹상군에게 큰 도움이 돼야 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풍한이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돈을 적당하게 걷어가지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빈털터리로, 그리고 오히려 와가지고는 이제 문서들을 다 차용증 다 태워버리고 바꿔줬다고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맹상군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네가 어떻게 엉뚱한 일을 했느냐? 내가 너한테 빚을 받아오라고 그랬지, 빚을 탕감시키고 오라고 그랬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유명한 말인데, 어차피 이 흉년에 그 사람들이 돈을 갚으라고 한들 아무리 채권한들 그 사람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잔혹한 짓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신이 인심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어차피 받지 못할 돈을 포기하고 대신 은혜와 의리를 사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말을 싹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맹상군 당신은 큰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은혜와 의리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뭔가 의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사람들에게 줘야 그게 지금 당신이 꼭 필요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까 이제 맹상군이 떠날 때 뭘 사올까요? 그랬더니 이제 네가 생각해서 집에 필요한 거 사오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맹상군에 그렇게 풍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보니까 당신 집에 없는 게 있는데, 맹상군 당신에게 없는 게 있는데 바로 은혜와 의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보니까 또 맹상군이 맞는 말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맹상군이 아니나 다를까 어려운 일을 겪어요. 어려운 일을 겪는데 이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공자들의 한계는 뭐냐면, 아까 이제 하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진나라는 근본적인 나라 개혁을 해서 나라를 이제 완전히 개조해서 시스템을 바꿔버렸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개혁이 지지부진하거든요. 지지부진하고 뭐 개혁을 조금 했다 하면 이제 조나라 정도. 개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식, 그러니까 인재들을 모아서 이제 대항하는 이런 이제 임신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공자들의 또 다른 한계는 뭐냐면, 이들은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왕으로서 전면적인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왕을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보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대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자주 이들은 이제 그 왕의 경계 대상이 되죠. 이때도 이제 맹상군이 잘 지내다가 많은 공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맹상군이 많은 일을 할수록 이 제나라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왕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위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이제 간신배들이 파고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왕에게 참석을 합니다. 지금 나라 안팎에서는 제나라의 실질적인 왕이 맹상군이고, 왕이 당신이 왕이 아니라 맹상군이 왕이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맹상군이 제나라를 실질적으로 유지한다는 소문이 들고 옵니다. 이 맹상군을 내버려 두면 이제 왕의 치세에 큰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겁니다. 라고 신하들이 참소하니까 그 말을 듣고 맹상군을 파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생일대의 맹상군의 삶에서 위기가 온 거예요. 뭐 권력이 떨어지면 이제 상당히 위기가 오는 거죠. 자, 근데 맹상군이 파멸됐다는 소식을 듣고 식객들이 이 집에서는 더 이상 이제 얻어먹을 것이 없겠다라고 식객들이 대부분 떠납니다. 식객들이 대부분 떠나버릴 때 그때 풍한하고 몇몇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몇 명만 남는데, 이때 이제 풍한이 나서 또 활약을 합니다. 자, 영땅으로 돌아가서, 그 설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기를 준비하자라고 그러고 이제 맹상군과 함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면이 벌어집니다. 맹상군이 고향으로 영지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백성들이 버선발 벗고 나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술과 고기를 내어놓고 지금 이제 시리에 빠져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맹상군을 감격시키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풍한이가 고향에 들어가서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이 맹상군이 쫓겨나는 이런 상황에서 설당 사람들에게도 만약에 그 좀 경원시 됐다면 맹상군의 위기는 이제 심화됐을 겁니다. 그런데 고향 땅에 돌아가니까, 자기 영지에 돌아가니까 그 영지 사람들은 오히려 맹상군을 응원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말이 교토
교토삼굴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교토삼굴이라는 것은 이제 토끼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토끼를 잡았던 기억이 나요. 그럼 토끼를 잡을 때 어떻게 잡냐면 토끼는 습관적으로 꼭 그 이제 굴을 이제 파는데 이제 입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이 토끼가. 그래서 한쪽에서 뭐 어떤 동물의 공격을 받든지 뭐 어떤 공격을 받으면 다른 쪽으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토끼는 꼭 굴을 두 개 뚫어 놓습니다. 근데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뚫어 놓는데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 굴을 이제 형들하고 이제 동네 형들하고 토끼를 잡으러 갑니다. 토끼를 잡으러 가면 간단합니다. 토끼 잡는 법은 이제 굴이 두 개니까 보통의 토끼는 굴을 두 개 파놓으니까 이쪽에서 이제 연기를 떼가지고 부채 같은 걸로 막 그 굴 안으로 연기를 막 들여다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연기를 마시다가 이 토끼가 반대편 이제 그 굴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때 토끼를 싹 잡는 겁니다. 이게 토끼잡이의 아주 전형적인 방식인데 그런데 조금 교활한 토끼, 똑똑한 토끼는 굴을 이제 세 개를 뚫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만 뚫어놓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 또 연기를 들어버렸을 때 또 다른 굴로 도망가서 위기를 넘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잘 될 때 미리미리 어려울 때를 대비해가지고 뭔가를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뭔가를 준비해 놓는데 교활한 토끼가 굴을 세 개 뚫어놓는 것처럼 이제 세 개를 이제 준비를 해 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대비해 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풍환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제가 격께서 돈을 받아오라고 제게 부탁하셨을 때, 제가 가서 굴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굴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공께서 뭐 이 위기를 넘기기에는 굴이 지금 이 하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제가 두 개를 더 파드리겠습니다. 굴을 두 개를 더 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침무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고침무. 이 침도 이제 이 베개를 말하는데 높은 베개.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은 지금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베개를 그렇게 높이 베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저희 아버님들이면 베개를 높이 베셨거든요. 이렇게 목침 같은 거 이렇게 베시고 아니면 이제 베개를 높이 베시는데 그래서 고침. 그래서 사람이 높은 베개를 베고 걱정 없이 지낸다. 여기서 나오는 고침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침무하네라고 하는 이제 사자성어를 쓰게 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걱정 없이 지내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토삼굴 제가 굴을 지금 하나 팠으니까 두 개를 더 파드리면 이제 당신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책을 제가 두 가지를 더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